네,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데 전혀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도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저도 인간인 이상 많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많이 틀려요.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제 고객 포트폴리오를 조금 상하게 만들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초지종을 좀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 기아차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체의 기업, 자체 계열사 쪽의 매출이 거의 66%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환율 물어보셨는데 환율은 강세를 보일수록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조금 더 매출에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신다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이날 터져버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합병 뉴스가 있었어요.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의 AS 부분을 합병을 해서 지주회사로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옳다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의 상속세 비율이 65%입니다. 전체 재벌들이 상속받은 자산의 65%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원재설 아시죠? 일단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목과지를 딱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하기가 쉬워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통제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뭐 그냥 65%를 그대로 상속세를 내버리면 당연히 파산이고요. 또 상속세를 내지 않고 슬쩍 돌리면 그건 불법이 되죠.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범법자와 적법과 편법 사이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상속과 관련된 이슈는 제가 한 30년 동안 거의 어김없이 수익을 주는 테마였어요. 뭐 제가 줄줄이 다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항상 상속과 관련된 테마는 최고의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 종목은 야, 요거 따끈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안 들어갔고 이날도 안 들어가다가 요날 4월 4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4월 4일 날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아주 자랑스럽게 이 종목을 딱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왜 편입을 했는지를 줄줄이 제가 썼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한 2주 행복했나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엇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나와서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좀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하죠. 왜 그랬냐면 엘리엇이 사실은 현대차도 가지고 있었고 현대모비스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건 또 없었어요. 이것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찬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하필이면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원숭이 이야기요. 내가 만약에 굶어 죽더라도 제가 잘 되는 건 내가 못 보겠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엇도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찬성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때도 엘리엇이 반대해봐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상속과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수익을 줬었거든요. 게다가 정몽구 회장께서 1조 원 이상 되는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딜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자꾸 생기게 돼요. 게다가 이게 지금 뭐 문제가 또 있냐면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있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같은 회사도 아니고 계열사에 대해서 계속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빨리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써서 저는 그래도 될 겁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엇이 결국은 여론 조작은 아니죠. 여론을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결국은 없던 걸로 해버립니다.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 종목은 제가 깔끔하게 패배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왜 내려가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올라갔던 이후에 반대가 다시 생긴 겁니다.
올라갔던 이유는 또 뭘까요? 엘리엇이 이번엔 반대로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현금에 대해서 배당으로 줘라. 그거 너 뭐 할 거니? 왜 그 배당으로 안 주니? 그 주주가 주인인데 왜 배당으로 안 주니? 그래서 시가총액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쌓아놓은 그 현금을 배당으로 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엘리엇의 요구대로 된다면요. 당연히 그 배당을 노리고 많은 기관 투자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요번에 또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이 지배 구조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그 전문적인 그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다 반대를 했었는데 찬성을 했었는데 요번에 또 반대를 했어요. 엘리엇에 반대를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도 반대를 해버리고 뭐 다들 반대를 하면서 압승으로 현대차의 압승으로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엘리엇의 효과로 인해서 또다시 상승을 했던 것이 다시 실망 매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론을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배구조 이슈가 완전히 끝났나요?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 때문에 통폐합 합종연행의 절차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엘리엇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종결이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단순하게 그냥 현대 기아차 물류를 책임지는 회사, 환율이 올라갈 때 좋은 회사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올라갈 때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해놓으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트로 보시더라도 자,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매수 금지 구간, 매도 금지 구간 설명을 드렸었죠. 어떨 때 매도 금지 구간, 매수 금지 구간이 형성이 되던가요? 자, 이렇게 초록색 선 ADX 라인이 30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 30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니까 어디쯤이 되겠습니까? 여기쯤이 되려나요? 네, 30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마이너스 TI가 플러스 TI 위에 있을 때 이때는 매수 금지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이후로는 계속 이 종목은 잠깐 매수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지금 드림팀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라는 것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세우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